김주영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낭송,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기품 있는 독서의 3가지 원칙. 기품은 온화하며 공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다. 다음 3가지를 기억하며 책을 읽으면 누구든 쉽게 그 향기를 가질 수 있다. 1. 책을 공격하듯 읽지 말자. 공격은 결국 또 다른 공격을 부를 뿐이다. 뭐든 이해하려고 해야 텍스트에 담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독서는 마음을 담는 일이다. 2.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점을 환영하라.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읽는다면 평생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3. 되도록 자신이 읽을 책은 스스로 선택하라. 책을 추천하는 것은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가능성 없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김종원 작가. 독서, 성장, 기품, 홈스쿨링, 초등독서, 초등교육 책 육아. 그렇지만 제 책은 마음껏 추천하셔도 됩니다. 늘 근사한 하루 되세요. 김주영 작가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카카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늘 후회하지 않은 삶의 시간들. 연말 연시를 보내며 늘 후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가진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사는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아이들과 함께 매일 지성의 언덕에 올라 같은 책과 글을 보며 생각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는 꾸준한 습관을 보내며 우리는 바빴던 오늘 안에서 내게 따스한 생명의 물을 주듯 진짜 시간을 내게 주는 법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꾸준한 독서와 필사, 그리고 낭송을 하는 아이와 부모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점점 몸이 자라듯 생각이 자라는, 근사한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귀한 자본을 캐내며 사는 것인지 부모와 아이에게 사는 날의 기회를 선물하는, 새해에 큰 소망을 가진 생각이 멋진 어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생각이 늘 자신을 지키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마음을 부르고 긍정과 가능의 운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꾸준한 일상의 인문학 습관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갖기 힘든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든 세월이 느껴지는 눈빛.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말하는 입술. 고든 세월이 느껴지는 눈빛과 중심을 잡고 진실을 말하는 입술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위대한 화장술로도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2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살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도 그 귀한 것을 가질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않기.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기. 일상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그 안에는 언어와 태도가 녹아있다.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언어와 태도는 그걸 가진 사람을 아름답게 해준다. 아름다운 눈빛과 귀한 입술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자. 2021년 12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몰두하는 시간.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해내려면 일 중독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숙이 빠져서 해야 한다. 하지만 일 중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이 시킨 일을 해내는 일 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한 일을 해내는 일 중독이다. 후자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몰두하다. 그렇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결국 일 중독 상태에 빠져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명령한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는 몰두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일은 당신에게 일 중독을 주는가? 아니면 몰두하는 시간을 주는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잡혀가는 삶과 존경하는 삶의 차이.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가 남긴 말이다. 멋진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모방과 훔치는 삶의 차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방이란 여전히 타인의 작품으로 남아있는 수준을 말하며, 훔친다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한다. 글로 다시 예를 들면 이렇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다. 이 글에 매우 단순한 변화만 줘서 이렇게 쓰면 표절이다. 물이 들어올 때는 꼭 노를 저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소화해서 훔친 것이 된다. 내가 노를 저을 때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가? 완전히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쓴 매우 근사한 표현이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바꾼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방의 수준에서 벗어나 훔치는 삶에 접속해 있는 모습이다. 그들은 뭐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든다. 다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랑에 빠진 연인이라면 꼭 호감을 받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라고 썼다면 이 글을 활용해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쓰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을 길러주는 인간을 사랑하는 강아지라면 꼭 호감을 받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글과 생각을 완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글의 반경이 무한대로 넓어진다. 무엇이든 주제로 삼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 변주할 수 있게 된다. 어설프게 훔치면 잡혀가지만 완벽하게 훔치면 존경받는다. 잡혀가는 삶과
존경받는 삶은 단 1cm의 생각의 차이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볼 수 있다면 가질 수도 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12월 28일.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 크기가 결정한다. 크게 바라보면 커질 것이고 작게 바라보면 작아질 것이다.